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30일 새벽이 됐습니다. 저는 지금입니다. 문재인이 자신이 통치할 때 일본을 추월했다고 말했습니다. 며칠 전이죠. 그런데 격차가 거꾸로 벌어져 충격이라는 말도 했습니다. 정부와 한국은행이 올해 연간 경제 성장률을 1.4%로 제시한 가운데 문재인이 페이스북에 글을 이렇게 썼습니다. 1%대 성장률은 위기 시기의 예외를 제외하고 사상 최초다. 그는 윤석열 정부의 정치와 외교 전략이 그 원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정치와 외교 전략에 뭔가 잘못 판단했다. 말하자면 이런 걸까요? 중국을 멀리하고 미국과만 딱 붙었다. 그러니까 이른바 문재인 시대 줄타기 외교란 걸 하지 않았다. 중국에 굴종하고 북한에 굴신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야 했습니까? 문재인은 27일 페이스북에서 김현철 교수가 쓴 책 일본이 온다 이 책을 소개를 하면서 자신의 경제 지식이란 걸 자랑했습니다. 그는 올해 우리 경제는 1%대 성장률이 그치면서 일본의 경제 성장률이 뒤질 것으로 전망된다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1%대 성장률은 위기 시기의 예외를 제외하고 사상 최초이며 일본보다 경제 성장률이 뒤지는 것도 IMF 위기 때 외에는 처음 있는 충격적인 일이다. 사실 이 말은 맞는 말입니다. 그 의미를 잘 몰라서 그렇지 말입니다. 그 뒤에 쓴 글은 예의 자화자찬입니다. 이렇습니다. 지난 정부에서 우리의 1인당 실질 국민소득이 일본을 추월했고 명목 국민소득도 추월을 앞두고 있었는데 격차가 거꾸로 더 벌어지게 됐다.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우리 경제의 잠재 성장률이 사상 최초로 1%대로 떨어졌고 올해 실제 경제 성장률이 그보다도 못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정말 그런가요? 제가 이 부분은 다음 기회에 아주 상세히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오늘은 문재인이 이런 주장을 하게 된 바탕이 되는 문재인이 통계 조작에 대해서 제가 지적을 하려고 합니다. 자, 이렇습니다. 문재인 정권은 국가를 파괴하고 민주주의를 파괴한 최악의 정권이었다. 제가 감히 내린 결론입니다. 저는 정말 문재인에게만은 어떤 득담도 못하겠습니다. 오늘은 문재인 정부 통계 조작을 보겠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벌인 통계 조작은 정말 최악의 범죄입니다. 관련자들은 솔직히 말해서 가차없이 잡아들여서 지금이라도 광화문에 단두대에 세워야 합니다. 역사에 대한 범죄인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 통계 조작은 어떻게 밝혀졌을까요? 언론은 어공 뒤흔든 늘공의 증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어공은 어찌다 공무원 다들 아시죠? 정치 세력에 들붙어 있다가 갑자기 장차관으로 가는 어찌다 공무원. 그리고 늘공은 공무원으로 들어가서 평생을 공무원으로 끝나는 늘 공무원. 그런데 이번 경우는 어공을 뒤흔든 늘공의 증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통계 조작은 어공이 했는데 늘공이 그 증거를 딱 갖고 있었다. 이 얘기입니다. 9월 15일 문재인 정부 통계 조작 의혹 중간감사 결과를 발표한 감사원은 보도자료에서 청와대와 국토부 한국부동산 관계자들이 지난 정부 당시 주고받은 카톡과 대화 메시지 다수를 날짜까지 특정해서 공개를 했습니다. 그 자료를 늘공이 그대로 보관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감사원이 확보한 청와대 높은 사람들, 권력자들이 말은 특도 아니게 강압적이었습니다. 뭐라도 분석해야 한다. 자료 다 들고 와라. 또 이런 말도 있습니다. 협조 안 하면 예산과 조직을 날려버리겠다. 또 한 주만 더 마이너스로 해달라. 이러면 저희 다 죽는다.
감사원이 확보한 이런 은밀한 대화들은 문재인 정부의 통계 조작을 뒷받침하는 명백한 증거였습니다. 감사원은 언론 브리핑에서 로그 기록과 카톡 등 구체적 증거를 확인한 통계 조작 횟수만 94회라고 밝혔습니다. 이 94회가 신문에 대서특필이 됐죠. 이런 증거자료 대부분은 실무진들이 제출한 이 휴대폰에서 나왔습니다. 늘공인 실무진들은 지시를 따랐을 뿐이라며 조사 과정에서 어공인 윗선을 가리켰습니다. 어쩌다 공무원이 더 높은 자리에 있죠. 별다른 증거인멸 정황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청와대와 국토부 압박에 시달렸던 한국부동산의 일부 직원은 오히려 감사원에 의혹을 밝혀줘 고맙다는 말까지 했습니다. 얼마나 마음고생을 많이 했겠습니까? 그 의혹의 정점에는 장하성, 김상조, 김수현 등 이른바 청와대 정책실장을 지낸 자들과 홍장표 경제수석 그리고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들 의공들은 늘공 실무진과 달리 혐의를 부인하며 기억이 나지 않는다 이렇게 발뺌을 했습니다. 심지어 조작은 상상도 하지 못했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습니다. 휴대폰도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직업 공무원 출신인 늘공과 정치 출신이거나 학자 출신인 의공의 입장이 여기서 완전히 갈린 겁니다. 감사원에서는 월성문전 영향이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월성문전 1호 이 경제성 평가를 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당시 경제성 평가 조작에 관여했던 이른바 늘공 실무진들은 억울하게 구속이 됐고 그리고 처벌을 받았습니다. 이런 것이 다른 공무원 세계에 영향을 준 겁니다. 감사원이 이번 조사에서 확보한 국토부 실무진의 대화 중에는 통계 조작 의혹과 관련해서 국토부판 원전 사태가 될 수 있다는 내용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산자부 공무원들이 줄줄이 구속되는 걸 보면서 국토부 늘공들이 전부 다 술링했던 것입니다. 그 때문에 문재인 정부의 청와대 행정관과 국토부 및 부동산 실무진들은 통계 조작과 관련해서 여러 증거들을 보존해 두었습니다. 자기들이 살 길을 만들어 둔 겁니다. 자신들 역시 부당한 지시를 받은 피해자라는 점을 증명하기 위해서 그 증거를 보존한 것입니다. 세종시의 한 과장급 공무원이 한 말이 이렇습니다. 문재인 정부 원전 사태를 보며 공직사회가 느낀 것이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어차피 다 드러난다는 것이다. 둘째는 부당한 지시를 따르면 피해는 결국 늘공이 본다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공은 이번에 증거를 모두 보존을 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 원전 사태는 무엇이었을까요? 문재인 정부 출범 2년차 산업부는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등 탈원전 정책을 무리하게 추진을 했죠. 그러다가 2019년 10월부터 1년 가까이 감사원 감사를 받았습니다. 당시 원전 감사를 지휘했던 공공기관 감사국장이 바로 요사이 유명해진 유병호 현 감사원 사무총장입니다. 감사 과정에선 월성 1호기 폐쇄 직전인 2018년 4월 백운규 산업부 장관이 한시적 가동 필요성을 주장한 산업부 공무원에게 한 말이 언론에 공개돼서 아주 화제가 됐습니다. 산업부 공무원은 아까우니까 한시적으로 가동을 주장을 했는데 백운규가 한 말이 이렇습니다. 무슨 일을 이따위로 하냐? 내 죽을래? 아주 유명한 말이 됐죠. 백운규와 당시 김수현 정책실장은 원전 조기 폐쇄 압력 혐의로 지금 기소가 돼서 재판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세종시 관가에서 주목한 것은 원전 업무를 담당했던 산자부 국장과 과장 서기관 등 실무자들, 바로 늘공들의 구속이었습니다. 이들은 감사원 조사 직전 원전 관련 자료 수백 개를 삭제한 혐의로 2020년 12월 구속이 됐습니다.
그리고 올해 1월 1심에서 모두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그들은 바로 이 집행유예 판결, 이 유죄가 확정이 되면 공직이 박탈되면서 연금도 이 절반으로 깎이게 됩니다. 엄청난 피해를 보는 겁니다. 공무원들이 연금 바라보면서 산다는 말들이 있죠. 그 연금조차 절반으로 깎이게 되는 겁니다. 결국 모든 통계 조작은 청와대 지시였습니다. 최고 권력으로부터 지시를 받은 겁니다. 청와대 지시로 소득 통계와 고용 통계도 조작했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민주당과 문재인 정부 사람들은 통계 조작이 아니라 감사원의 감사 조작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고용 부분에 있어서는 문재인이 직접 페이스북에서 반박을 했습니다. 9월 14일 발행한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최신 자료에는 문재인 정부 5년 고용률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이렇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런데 무슨 고용 통계 조작이냐 이런 반박을 한 겁니다. 문 대통령이 말입니다. 이 한국노동사회연구소는 문재인 정부 인사가 참여한 연구소죠. 그런데도 조금 더 부끄러운 줄 모르고 문재인은 그것도 너무 뻔한 조작 진리였던 고용률을 두고 자신의 정부에서 사상 최고였다고 하니 아직도 망상에서 깨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해야 합니까? 솔직히 문재인 정부의 소득 고용 통계는 당시에도 조롱의 대상이었습니다. 국민의 혈세, 이 재정을 퍼부어서 알바 일자리를 만들고 돈도 별로 많이 주지 못하는 이 알바 일자리를 만들고 그리고 일 같지도 않은 일을 하는 그런 일자리를 만들고 소득을 부풀린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문재인은 그렇게 가짜로 만든 통계, 지도기도 집착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당시 부끄러움을 알았는지 일자리 상황판은 취임 이후에 한 번도 공개를 하지 않더군요. 어떻든 소득주도 성장 정책을 주창하면서 재정을 마구 쏟아부어 알바 일자리를 만들고 저소득층에게 돈을 퍼부었는데 진실이 드러나면 그 소득 고용 통계는 문재인 정부에게 치명타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민주당 의원들도 부동산 정책은 우리가 잘못했다. 이 정책 실패다. 이렇게 자인을 합니다. 그런데 소득 고용 이 문제가 나오면 눈에 핏발을 세웁니다. 그건 사수를 하려고 됩니다. 반드시 지켜야만 할 통계다. 그 진실이 드러나면 문재인 정부의 모든 허구가 만천하에 까발려지기 때문입니다. 역사적으로 매장이 되기 때문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대표적인 경제정책은 바로 소득주도 성장 그리고 비정규직 제로입니다. 비정규직 제로 다들 알고 계시죠? 취임하자마자 공항공사를 쫓아가면서 비정규직 제로를 외쳤습니다. 그런데 그 둘은 철저히 실패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너지면 소주성이 무너지면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은 더 평가할 필요조차 없는 것입니다. 지금 자료를 한번 찾아보십시오. 문재인 정부 마지막 비정규직이 얼마냐? 148만 명. 비정규직 제로를 외치던 그 문재인 정부 끝판에 148만 명. 그 숫자를 문재인을 감추고 싶을 것입니다. 그만큼 장하성, 김상조, 김수현, 홍장표 등 이 문재인 정권의 경제정책 소주성을 밀어붙였던 자들은 감히 말씀드리건대 국가와 민족 앞에 너무 큰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먼저 감사원이 밝힌 소득고용 통계 조작 중에 소득 통계 조작이 있습니다. 이 소득 통계 조작은 집값 통계 조작과 과정이 전혀 다릅니다. 집값 통계 조작은 청와대에서 국토부에 지시를 하면 집값 통계를 내는 부동산원, 그러니까 과거의 한국감정원으로 내려가는 구조였습니다. 반면 가계소득 통계 조작은 전혀 다르죠. 청와대가 통계청에게
곧장 조작 지시를 내렸습니다. 이 가계소득 조작 중에 하나는 가구당 월평균 소득, 또 하나는 소득 5분위별 소득, 그 두 개의 조작입니다.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한 가구당 매달 평균적으로 얼마를 버느냐 하는 그 문제죠. 그런데 소주성 정책으로 이 월평균 소득이 늘어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소득주도 성장의 핵심 정책이 바로 최저임금 1만 원입니다. 소득이 올라가면 소비가 늘고, 소비가 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수가 늘어나서, 그리고 기업도 이익이 는다. 그러니까 투자가 또 늘고, 그러면 일자리가 늘면서 또 소득이 더 늘어서 다시 소비가 느는 이 선순환이 일어난다. 그럴듯하죠. 이것이 바로 소득주도 성장의 그래프입니다. 동그라미를 딱 그리면 소득이 조금 마중물을 부어주면 소득이 늘어서 소비가 늘고, 그러면 상품 생산이 많아지니까 또 투자가 늘어야 된다. 그리고 일자리가 는다. 또 소득이 또 는다. 그리고 소비가 또 는다. 이런 소득주도 성장. 그런데 말입니다. 이건 경제학적으로 이미 엉터리 이론이라는 것이 증명이 됐습니다. 국가 위기 상황에서는 이것이 유효한데 평상시의 경제 상황에서는 이건 아주 잘못된 이론입니다. 자, 생각해 보십시오. 소득을 늘리려고 임금이 상승하면 기업들이 투자를 제대로 못하게 되죠. 그리고 기업의 성장 여력이 줄며 결국 일자리도 준다는 그런 반박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그 반박은 철저히 무시됐습니다. 주유 수단까지 보태 최저임금 1만 원을 밀어붙이다 보니 편의점, 음식점 등 자영업자들이 죽을 맛이죠. 그래서 인건비가 부담이 되니 사장이 직접 모든 일을 다 했습니다. 그래서 고용이 줄어들었습니다. 저소득층의 고용이, 일자리가 줄어든 겁니다. 주인이 직접 혼자 일하는 자영업자가 대폭 늘어난 것입니다. 말하자면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은 결국 저소득층 일자리를 사라지게 하면서 빈부격차를 줄이는데 어떤 기여도 하지 못했습니다. 빈부격차는 더 늘어났습니다. 자, 두 번째, 소득 5분위 배율. 소득주도 성장의 또 하나의 축이 바로 양극화 해소입니다. 부자들이 버는 것과 그리고 가장 가난한 쪽에서 버는 것, 그 차이를 줄이겠다. 이것이 소주성의 두 번째 목표죠. 이 소득 5분위 배율은 제일 위에 있는 상위 20%가 하위 20%보다 몇 배 더 소득이 많으냐 하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올해 1분기에 봤더니 상위 20%가 하위 20%보다 6.45배 소득이 많은 걸로 나왔습니다. 이 수치가 낮아지면 소득 격차가 줄어든 것입니다. 진위계수로 말하면 진위계수 수치가 낮아지는 거죠. 즉 양극화가 해소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권은 결과적으로 가구당 소득에 이어서 이 5분위별 소득도 모두 조작을 했다는 게 감사원 감사 결과입니다. 문재인 정권이 출범한 직후인 2017년 6월과 7월 소득 분배 지표가 악화됐습니다. 청와대에서는 이례적으로 통계청에 원인을 파악해 보고하라고 지시를 합니다. 과거에는요, 청와대가 직접 통계청에 보고하라는 지시를 절대 하지 않았습니다. 그건 통계 압력을 넣기 때문에 피할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청와대가 보고를 받아봤더니 10년 만에 가계소득이 떨어졌다는 결과가 나온 겁니다. 새 정부가 소득주도 성장을 들고 나왔는데 10년 만에 가계소득이 떨어졌다. 깜짝 놀랄 일이죠. 2016년 6월에는 가계소득 월평균이 430만 6천 원이었는데, 그러니까 박근혜 정부 6월 달에는 가계소득 월평균이 430만 6천 원이었는데 그 1년 뒤 문재인 정권으로 바뀌고 소주성을 실시를 2달을 했더니만 6월 428만 3천 원으로 오히려 2만 8천 원 정도가 소득이 떨어졌다. 이런 결과가 나온 겁니다. 그래서 청와대가 비상이 걸렸습니다. 조작을 한 것입니다.
원래 가계소득 수치에 가중치를 곱했습니다. 취업자 가중값. 그러니까 취업한 사람 소득을 따로 구해서 곱해버렸다고 합니다. 저도 표현은 이런데 정확히 어떻게 하는지를 모릅니다. 처음에는 임금 근로자만 가중치를 줬는데 그래도 전년도 430만 6천 원보다 적게 나오자 더 확대를 해서 자영업자까지 넣었다고 합니다. 그래 가중치를 보탠 겁니다. 문자 그대로 조작을 한 거죠. 통계청에서도 표본을 설계하는 통계 담당 부서가 취업자 가중값이 잘못됐다면서 이를 반대했다고 합니다. 문제는 또 있습니다. 이렇게 통계 방법을 바꾸려면 통계법상 통계 작성 기관장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통계청 같으면 통계청장의 승인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당시 통계청장은 황수경이었습니다. 그래서 외부에서 온 인사라고 하면서 내부에서 황 청장에게 보고도 안 했다고 합니다. 결국 임의로 바꿔서 나온 조작된 결과가 발표된 것입니다. 428만 8천 원 가계소득을 대폭 늘렸습니다. 2017년 6월 가계소득이 434만 7천 원, 실제로는 2만 8천 원이 줄었는데 가계소득이 4만 1천 원이 늘어난 걸로 조작을 해서 발표를 한 겁니다. 6만 9천 원 차이가 나는 겁니까? 6만 9천 원을 조작한 겁니까? 그 뒤로도 2017년 3분기, 4분기 통계 조작은 계속됐습니다. 가계소득은 조금 올랐는데 많이 오른 것처럼 조작을 하고 근로소득은 떨어졌는데 오히려 오른 것처럼 또 조작을 한 것입니다. 또 다른 중요한 통계인 소득 5분위 배율, 아까 말씀드린 것, 그 배율을 조작한 경위를 읽다 보면 정말 화가 납니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엔 간신들만 가득했고 이제 보니 그들은 십상시보다 더 지독한 간신배에 있습니다. 나라를 정말 좀먹는 좀 같은 존재입니다. 양극화를 측정하는 이 통계는 소주성 정책을 실시한 뒤에 사실 계속 악화됐습니다. 그런데도 2018년 2월에 경제부총리 김동연은 이렇게 자랑까지 합니다. 2017년 4분기 조사 결과 소득 분배 개선 효과가 나타났다. 지금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느냐. 하지만 감사원은 2017년 4분기에 소득 5분위 배율 조작이 있었다고 봤습니다. 김동연 지사는 당시 그걸 알았을까요? 2016년 4분기 4.64배에서 2017년 4분기는 실제로 4.68배로 올랐는데, 그러니까 빈부격차가 더 커지는데 4.61배로 전년 대비 떨어진 걸로 조작을 해서 발표를 한 겁니다. 이 소득 분배 효과를 조작한 내용은 제가 다음에 따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실상은 2018년에도 소득 5분위 비율이 점점 나빠집니다. 2018년 5월에 봤더니 소득 5분위 비율이 2003년 이후 최악인 6.01배까지 벌어진 걸로 찍게 됩니다. 이제 빈부격차가 뭐 미국까지는 아니더라도 제법 많이 벌어졌던 것입니다. 그러자 통계청은 2018년 5월 24일 소득 5분위 비율이 5.95배라고 6.01배인데 5.95배라고 조작된 수치를 또 발표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2018년 5월 조작에서 발표한 이 5.95배를 두고도 언론들이 비판이 마구 쏟아집니다. 조작에 발표한 수치도 사실 너무 높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결론은 이렇습니다. 소득주도 성장을 한다 해서 최저임금을 올리는데 소득은 안 오르고 양극화는 더 심해졌습니다. 그러자 소주성에 대한 비판이 이때부터 마구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소주성을 위반한 홍장표 경제수석은 통계청에게 이렇게 지시를 했습니다. 뭐라도 분석해야겠다. 통계 자료를 다 들고 들어와라. 쉽게 말하면 죽을 판이 된 겁니다. 통계청은
소득과 지출 통계 자료를 통째에 들고 갔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또 재밌는 일이 벌어집니다. 통계청이 이렇게 자료를 외부로 유출할 때는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아무런 기관 승인 없이 위법한 짓을 한 겁니다. 청와대는 이 자료를 한국노동연구원의 연구원, 한 개인 연구원에게 통째로 줍니다. 이 연구원에게 가구 소득이 아닌 개인 소득을 분석하라고 합니다. 외부 유출을 한 셈입니다. 자신들이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서 말입니다. 결국 그렇게 해서 딱 본인들이 원하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문재인에게 보고합니다. 문재인 정부 통계는 그렇게 조작이 됐습니다. 놀랍게도 문재인은 2018년 5월 31일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이 내용을 발표합니다. 명식이 국가재정전략회의라는 중대한 회의에서 말입니다. 그러면서 자화자찬을 했습니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긍정효과가 90%다. 참 정말 화가 납니다. 일국의 대통령이 이렇게 거짓말을 한 겁니다. 개인 근로소득은 하위 10%를 제외하고 모두가 올랐는데 이걸 최저임금 인상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대통령이 사기극을 벌인 셈이 됐습니다. 아니, 사기극을 벌인 겁니다. 당시에도 기자들이 물었습니다. 처음 보는 수치인데 최저임금 인상 긍정 효과가 90%라는 대통령의 발언의 근거는 무엇이냐? 최저임금을 올렸어. 그 긍정 효과 90% 때문에 일이 이렇게 잘 돌아간다. 그 발언의 근거가 무엇이냐? 문재인이 제대로 된 경제 지식을 갖고 있었다면 물론 그런 거짓말을 할 수도 없었겠지만 적어도 거기에 따른 해명을 해야죠. 실제로는 말입니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고용이 떨어지고 자영업자들이 엄청난 고통을 받는데 긍정 효과가 90%라고 하니까 기자들이 그 근거를 물은 것입니다. 청와대는 통계청 가계 동향 조사에 따랐다 이렇게 말을 하지만 솔직히 통계청 자료는 아니었던 것입니다. 통계청이 우리 자료 아니다라고 해서 논란이 일어나는데 청와대는 황수경 통계청장에게 이런 지시를 내립니다. 노동연구원이 통계청 자료를 받아서 분석했다고 설명하라.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런데 청와대가 한 그 말은 당연히 거짓말입니다. 사실은 노동연구원 개인의 분석을 노동연구원이라는 기관이 분석한 것처럼 설명을 하라고 또 강요를 한 것입니다. 결국 황수경 통계청장은 견디지 못하고 1년 만에 퇴임을 했습니다. 그 무렵 신문에 크게 났죠. 박스 기사로 이 황수경 통계청장 그리고 새로 오는 강신욱 신임 통계청장을 조명했습니다. 그 강신욱이 왔습니다. 그는 문 대통령에게 아주 멋진 말을 했습니다. 좋은 통계를 만드는 것으로 보답하겠다. 좋은 통계를 만드는 것으로 보답하겠다. 이렇게 충성을 맹세해서 화제가 됐습니다. 문재인은 그런 아첨을 사랑한 대통령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전우책이었습니다.